안녕하세요. 오늘은 함수의 변환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함수의 변환이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 봤는데요. 함수의 변환이 일단 대표적으로 평행이동, 이렇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 그리고 대칭이동,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대칭이동, 그 외에도 이런 확대와 축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나, 혹은 이렇게 반으로 나누거나 하는 확대와 축소가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절대값이나 아니면 이렇게 내림 기호를 쓴다든지 이런 다른 변환들, 여러 가지 변환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저는 하나도 외우지 않거든요. 그리고 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외운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용어들이 정확한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외운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는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왜 외우지 않아도 되는지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시면 아마 전부 다 이 영상이 5분, 10분 내로 끝날 것 같은데, 다 끝날 때는 하나도 외우지 않고 하지만 정확하게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y는 fx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 영상 시리즈, 함수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함수의 정의를 어떻게 뒀냐면 입력이 있고, 그리고 결과로 이어지는 이러한 관계를 함수라고 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입력이 여기서의 x 값이고, 결과가 여기서의 y 값이고, 요 사이에 있는 이 관계가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좀 쉽게, 저는 처음에 함수라는 거를 이해를 할 때 자판기로 생각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x라는 거를 이 이렇게 생긴 자판기가 있었는데, 이 자판기의 이름이 F인 거죠. 그래서 이 F에다가 X를 넣었더니 나오는 결과, 그 자판기 밑에서 뭔가가 나올 거잖아요. 요 밑에서 이렇게 배출구에서 뭔가가 나올 텐데, 요 나오는 게 바로 Y더라. 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확실한 관계식을 알아야 되니까 관계식을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내가 100원을 넣으면 자판기 F를 통해서, 음, 여기도 돈으로 하면 또 단위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100을 넣으면 F를 통해서 200이 나오더라. 즉 200은 F 100이다 라는 이 관계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아는 함수는 이런 식을 성립하는 거예요. 100을 자판기에 넣으면 200이 나온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다 쓰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0은 F 100이다. 이걸 좀 더 쉽게 써보면 100을 F에다가 넣으면 200이 나온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평행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내 볼게요. y는 f, x, 500이라는 식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식이 뭘 뜻하는지, 이거는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고 y축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이 뭘 의미를 하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f라는 자판기를 만난 거죠. 이 자판기 앞으로 갔어요. 자판기 앞으로 갔더니 여기에는, 이 자판기는 지금 이 관계식을 성립한대요. 즉 자판기 안에는 100이 들어가야지만 200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200이라는 y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에 100을 넣어야 되는데, 100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요 식이, 여기에 100을 넣으려면 나는 600을 넣어야지만 빼기 500이 돼서 100이 F라는 자판기에 들어가고 그게 200이라는 결과값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좌표계로 한번 찍어보면, 원래는 100, 200이라는 점에 있었는데 요 식을 찍어보면 100이 아니라 거기다가 500만큼 더한 600이라는 걸 넣어야지 빼기 500이 돼서 100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100이 자판기를 통해서 200으로 나온다. 여기에 200으로
나온다. 즉 원래는 여기에 있었어야 되는 점이 이렇게 이동이 됐다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x축으로 500만큼 이동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식을 하나의 자판기로 생각을 해보면 100이라는 걸 넣어야지만 200이 나오는 애인데 100을 넣으려면 500이 빠져버리니까 600을 처음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지 200이 나오니까. 즉 이 식을 이제 일반화 시켜보면 y는 fxa는 원래 x는 알파일 때 y는 베타라는 식이 성립한다면, 이게 또 알파 베타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또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이건 뭐 100원, 200원 뭐 이런 거거든요. 이 식이 성립한다면 이렇게 됐을 때는 x에 알파를 넣으면 안 되고 a를 넣어야 되고, 그래야지 y가 베타가 나오겠죠. 따라서 이렇게 a만큼 빠져 있다는 거는 a를 더 해줘야 된다는 거고, 이걸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x축으로 a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이제 한번 그래프로 조금 표현을 해보면, 원래 뭐 이렇게 생긴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었다 라고 하면 모든 점을 요 길이 a만큼 다 이동을 시킨 그래프, 뭐 어디 점을 찍어도 다 똑같은 길이 a만큼이 이동한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그럼 평행이동 이해되셨죠? 그러면 y-b는 fx-a도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알파, 베타라는 점을 지난다 라고 하면 베타는 f 알파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관계식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y에다가는 b 더하기 베타를 넣어줘야 되고, x에다가도 a 더하기 알파를 넣어줘야, 그래야지 우리가 아는 원래의 관계식만 남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x로 a만큼, y로 b만큼 더해주는 점들을 찍어야 한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요 원리를 이제 이해를 하면 대칭 이동도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가지는 함수식을 y는 fx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베타는 f 알파라는 점을 지난다, 이 식이 성립한다 라고 해볼게요. 이때도 역시 x를 f라는 자판기 안에 넣으면 나오는 y 값이었는데, 만약에 이런 함수식은 뭘 의미할까 라고 물어보면 f는 똑같아요. 그리고 y도 똑같죠. 근데 그냥 x를 넣으면 여기서 마이너스 x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그 마이너스 x를 한 번 더 마이너스를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얘네가 플러스가 돼서 원래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아까 200은 f 100이 성립했잖아요. 그러면 이 x에다가 마이너스 100을 넣어야지 f 마이너스 x가 f 100이 되고, 그래야지 y 값인 200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변환을 일으키는 자판기에 내가 넣으려고 하는데 한번 변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가 자판기에 이걸 넣기 전에 나는 한번 마이너스를 할 건데,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를 먼저 넣어줘야 될 거잖아요. 따라서 이제 요 식을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 생각해 보면, 원래의 점이 알파, 베타였는데 y는 f-x일 때는
마이너스 알파를 넣어야지만 얘가 F 알파가 될 거고, 그래야지만 여기가 베타라는 점이 나오겠죠. 따라서 원래 알파, 베타인 모든 점들은 다 마이너스 알파, 베타로 바뀌어야 된다. 따라서 이거를 우리는 x 값이 반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x축 대칭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어떤 한 점이 알파, 베타였을 텐데 이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를 알파를 넣어야지만 베타가 나온다. 그럼 여기도 반대고 여기도 반대고 여기도 반대고 여기도 반대고, 그럼 이런 식으로 쭉 다 그어주면 결국 음, 어, 네, 제가 잘못 말했네요. Y축 대칭입니다. 네, 저도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기가 F-X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Y축이니까 Y축 대칭이 돼서 X 값이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는 뭐가 일어난 거다? Y축 대칭이 일어난 함수다 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Y는 fx가 있을 때 여기서 마이너스 Y는 fx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를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여기서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다 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 또 똑같이 알파, 베타, 왜 f 알파는 베타라는 점을 내가 잡았으니까.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똑같은 관계식을 성립하게 하려면 y에 베타를 넣으면 안 되고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야지만 요 식이 성립할 거거든요. 그쵸? 왜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식은 이것뿐이니까. 그래야지 이 두 개가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점을 지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거는 모든 점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 이렇게 생긴, 즉 여기 x축을 대칭으로 하고 있는 그래프,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x축 대칭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외울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y는 fx에서 y는 f2x가 되는 거. 그러니까 원래 나는 200을 꺼내려면 100만 넣으면 됐는데 이제 내가 다른 함수식을 가지게 되니까 200을 넣으려면 2 곱하기 여기다 뭘 넣어야 될까요? 50만 넣으면 되잖아요. 즉 내가 원래 필요로 하는 x를 반만 넣어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이 함수의 값들을 하나씩 다 찍어 보니까 여기에 알파, 여기에 베타, 혹은 뭐 여기에 100, 200 이럴 수도 있지만 이 알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 요 함수가 지우고 다시 해보면 요 함수가 y는 fx라면 그러면 y는 f2x는 어떻게 생겼냐? x가 반만 필요하다. 즉 여기에 반에 2분의 1 알파라는 점만큼만 있으면 된다. 그게 모든 점에 대해서 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도 확대를 해보면 여기도 반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굳이 네이밍을 해보자면 2배 압축한 그래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이제 생각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얘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똑같이 내가 200이라는 걸 꺼내기 위해서는 F100이 필요했는데 여기는 200을 꺼내려면 F에 2분의 1에다가 200만큼이 필요하죠.
따라서 2배만큼의 x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면 이 점 알파, 베타의 2알파만큼은 있어야지 똑같은 y값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2배, 2배, 2배 이렇게 늘려야 된다. 이 뒷부분은 왜 이렇게 생겼냐? 여기가 2배라서 그런 거거든요. 얘가 y는 f2분의 1x 그래프가 되고 이 그래프가 fx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또 네이밍을 한번 해보자면 2배 느린 그래프, 이거를 뭐 확장 혹은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선가 그렇게 본 것 같은데 교과서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니까 뭐 그냥 2배 느렸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똑같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해볼게요. 이거를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 사실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거는 제 기억에서 그냥 문제로 자주 나오는 변환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200은 f100이다 라는 관계식을 계속 똑같이 써볼게요. 그럼 200을 꺼내려면 f에 절대값 100을 넣어도 되겠죠. 근데 여기는 f의 절대값 마이너스 100을 넣어도 똑같은 관계식이 성립할 거거든요. 따라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그리고 얘를 y는 fx라고 하면 이 알파, 베타라는 점에 똑같은 점, 이 관계식 100, 200, 이 똑같은 점도 지나는데 마이너스 100, 즉 마이너스 알파를 넣은 점도 또 똑같이 지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대해서? 모든 점에 대해서.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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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즉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x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x에 마이너스를 넣은 건데 이 부분은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절대값을 통해서 마이너스를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또 다른 절대값이 있을 수 있죠. y는 fx가 절대값 y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200은 f100이다 라고 하면 절대값 200은 f100, 이것도 성립하지만 절대값 마이너스 200은 f100, 이것도 성립할 거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 y는 fx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 점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반대편에 있는 마이너스 베타를 넣은 값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생긴 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는 x와 y 하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y는 fx고 얘는 마이너스 y는 fx다. 즉 요 식은 함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함수가 될 수 있는 식을 하나로 표현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또 이걸 뭐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x축에 대칭되어 있는 두 개의 함수를 표현하고 있는 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 외에도 생각할 수 있는 정말 많은 변환이 있는데 또 시험에도 많이 나오지만 지금 여기까지가 거의 90%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이 자판기다. 이 관계식, 이 식을 우리는 맞추기 위해서 어떤 변환을 거쳤는지를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단 하나도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대칭이동, 평행이동, 뭐 절대값, 내림, 올림 뭐 이런 걸 언제 다 외우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외우라고 사실 시킨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변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함수는 그냥 입력과 결과가 나오는 것 뿐이고, 그 입력을 변환했다면 그대로 읽어주고 다시 이 변환을 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과 확대와 축소, 절대값 등에 하나하나 다 넣어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더 이상 이거를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수의 변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